그래서 언어의 본질, 사람의 생각이나 느낌을 미출하고요. 이게 스위스의 언어학자 소시르는 뭐라고 했냐면요, 이 생각이나 느낌을 시니피에라고 했어요. 그 밑에 이제 음성보 미출하고요. 이건 말소리, 그냥 말소리라고 해도 되겠죠. 이것을 이제 시니피앙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왼쪽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원을 그리고요, 반으로 나누어서 여기에 우리 어떤 생각이 들어가겠죠. 예? 자, 이게 어떠한 사물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생각을 언어로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의미를 시니피에라고 하고요. 요걸 이제 우리가 꽃이라고 한다. 꽃이라는 게 말소리죠. 그 말소리를 이제 시니피앙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이제 스위스 언어학자 소시르가 한 얘기인데 이런 건 몰라도 관계없겠죠. 그냥 이런 건 시험에서 물을 일은 없을 테니까요. 자, 위에 있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음이라고 하고요. 밑에 있는 것을 말소리 또는 음성 구호 또는 음성 기호라고 한다. 그래서 언어라는 것은 의미를 내용으로 하고 말소리를 형식으로 삼는 하나의 기호체계라는 겁니다. 기호체계. 더 쉽게 말하면 언어라는 것은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다 생각하면 돼요. 언어는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다. 그러니까 모든 사물은 다 이름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들판에 나가서 꽃들을 보고 와갖고 무슨 일기를 씁니다. 일기라든가 무슨 편지를 쓰는데, 나는 들판에 나가서 이름 없는 꽃들을 보았다. 이렇게 쓰게 되면 그건 잘못된 것이죠. 이름 없는 꽃은 없거든요. 아무리 조그만 사소한 꽃이라 할지라도 이름이 없을 리가 없어요. 반드시 이름을 갖고 있는데 다만 그 이름을 모를 따름이죠. 그러니까 들판에 나가서 이름 모를 많은 꽃들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정확하겠죠. 언어과학적인 측면에서. 근데 언어는 사물에 붙여진 이름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태어나자마자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께서 너는 누구다 이름을 딱 지어주고요. 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정서. 오늘 아침에 햇살이 밝고 이럴 때는 좀 기분이 상쾌하죠. 일반적으로 지금 무더위가 가고 이제 아침 저녁으로 좀 선선하거든요. 되게 사람들은 그때 기분이 좀 상쾌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상쾌하거든요. 근데 여름철에 비가 오고 막 올여름 얼마나 무더웠습니까? 이럴 때 상쾌한 사람은 별로 없을 거예요. 호떡지근하고 그럴 때는 꿀꿀해. 그냥 호떡지근해.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 있는 어떤 관념 또는 마음속에 있는 정서까지도 다 언어로 표현할 수 있죠. 눈에 보이는 사물뿐만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정서, 사상, 관념 따위도 우리가 언어로 표현할 수 있다. 언어는 어떠한 의미에 붙여진 말소리다.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하면 되겠는데요. 두 번째, 언어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다. 다른 동물에게는 언어가 없다는 얘기겠죠. 과연 이게 맞는 것인가?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다른 동물 중에서도요, 언어로서 소통하는 동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를테면 박쥐라든가 여섯 종물, 사람을 제외한 6종의 동물들은 언어로서 소통을 한다는 거예요. 박쥐, 나는 무슨 박쥐만 알고 있는데요. 그건 좀 더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박쥐가 내는 소리가 과연 언어이냐? 그것은 이제 또 언어학자에 따라서 관점을 달리하겠죠. 일단 그 박쥐가 내는 소리는 음성이라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 언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것은 이제 언어에 대한 관점에 따라서 박쥐와 서로 주고받는 것도 언어일 수 있느냐, 그것은 좀 더 토론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는 이런 수업 시간에는요, 언어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다 라고 할 수밖에 없겠죠. 다른 논의는 이제 생물학자들과 또 함께 하면서 논의가 좀 더 진전이 되면 다른 학설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언어는 사람만이 가진 것이다. 자, 그 밑에 박스 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위에서 6째 줄 보면요, 인간의 언어는 이러한 감탄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세분된 음성으로, 여기가 가장 중요한 말이죠. 세분된 음성으로. 자, 그 박스 위에 보면요, 음성이라는 것이 있고요, 음향이라는 것이 있어요. 음성이라는 것은 사람이 이 발음기관을 통해서 내는 소리가 음성이고요, 음향은 동물이라든가 자연계에서 나오는 소리가 음향이라는 겁니다. 음성과 음향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면, 음성은 반드시 이렇게 세분된다. 자, C가 이런 칸선트 자음이죠. 자음이고, V는 바우얼이라는 모음이죠. 사람이 내는 소리는 항상 자음과 모음으로 나뉘어지죠. 이게 바로 세분된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동물이 내는 소리라든가 자연계에서 나오는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럴 때 가끔 이제 어떤 학생이 와갖고요, 선생님 소가 음매라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소가 음매라고 우는 건 아니죠. 우리 교회 음매라고 들릴 뿐이죠. 그러니까 음매라는 것은 의성어이지 실제로 소가 내는 소리는 아니죠. 소가 실제로 음매라고 운다면 그 소는 한국어 교육을 잘 받은 소리죠. 그럴 리는 없었겠죠. 우리 귀에 다만 그렇게 음매라고 들릴 뿐이지 실제로 소가 음매라고 우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동물이 내는 소리는 자음과 모음으로 나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럼 박스 밑에 세 번째, 언어는 말과 글로 나뉜다. 그럼 말이 음성 언어이고요. 또 그런 문자 언어이죠. 또한 말은 스포큰 랭귀지이죠. 그런 리튼 랭귀지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요. 우리 한국에도 한국말, 즉 한국어는 오래전부터 있었죠. 아마 한반도에 우리 민족이 살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한국어는 존재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한국어는 아주 오래전부터 존재하되 우리 한국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는 상당 기간 없었죠. 적어도 우리 역사에서 서기 1443년은 어떤 연도이냐면 아주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연도이죠. 우리 한국말을 적을 수 있는 고유한 문자 체계인 훈민정음, 즉 우리가 한글이라고 부르는 글자가 1443년에 훈민정음이 창제가 되었죠. 그리고 3년 뒤인 1446년에 훈민정음을 반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1443년 이전에는 한국말만 존재하되 한국말을 적을 수 있는 문자가 없었지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요. 이전에는 결국 한자를 가져와갖고 우리말을 적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또 스마트폰으로 문자를 주고받고, 좀 스마트폰으로 보면 그 전철 타고 보면 스마트만 보고 있죠.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죠. 물론 쳐다볼 일도 없지만 오로지 스마트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소통이라는 게 점점 더 문제가 생기는 것 같지만 아무튼 우리가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으로 이제 문자를 주고받는데요. 만약에 우리 한글이 없었다면 지금도 자 친구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너 뭐하니? 그러면 한글로 너 뭐해? 또는 뭐하니? 이렇게 물어보죠. 그럼 친구가 나도 놀아. 나 영화 보고 있어. 이렇게 답장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이런 한글이 없었단 말이에요. 뭐하니라는 우리말은 있는데 이 한글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아마 이렇게 하지 않았겠나 싶어요. 이렇게. 그래갖고 봐요. 이거 봅니다. 이게 어미모자입니다. 어미모. 요건 하다. 할위자죠. 하위자. 요것은 여승위자거든요. 이 한자에 존재하는 훈과 음을 빌려봐갖고 한자에 하늘, 천, 따지, 거물, 현, 누를 한 이렇게 훈과 음이 있죠. 여기서는 음을 따와 이렇게. 여기서는 훈을 따와갖고요. 또 여기서는 음을 따와. 그래서 모하니 이렇게 우리말을 적지 않았겠느냐. 한글이 없었다면요. 아직도 한글이 없었다고 가정한다면 아마 우리가 모바일 생활을 하면서 문자를 보내면서 이런 방식으로 문자를 보내야 하지 않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한글을 창제하면서 이렇게 불편한 방식은 필요 없게 됐죠. 그리고 이렇게 한글로 뭐해 또는 뭐하니 이렇게 보낼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밑에 내용이 그래요. 우리 민족도 15세기 중엽, 정확히 말하면 1443년이죠. 훈민정음이라는 이름의 민족 문자를 창제하기 이전까지는 한국어는 존재하되 한국어를 표기할 수 있는 고유한 문자 체계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의 상당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말만 있되 문자가 없었지요. 이런 민족이 꽤 많죠. 아마 여러분 신문에서 인도네시아의 찌아찌아족이라는 말을 들어보았을 거예요. 신문이나 뉴스에서. 인도네시아 찌아찌아족이라는 부족은 자기 종족의 말은 분명히 있죠. 말이 없는 종족은 없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말만 있되 문자가 없어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한글을 빌려갔죠. 한글을 수입해갔습니다. 그래갖고 우리 한글을 가지고 찌아찌어 그 언어를 적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우리가 인도네시아를 여행해갖고 찌아찌어를 갔다고 합시다. 그러면 상점의 간판이라든가 이 한글로 되어 있겠죠. 야, 한글이다. 하지만 우리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 수는 없겠죠. 분명히 한글로 되어 있으니까 좀 익숙한, 우리 한글이다 하고 굉장히 신기하겠죠. 이 먼 나라에 우리 한글이 쓰이고 있네? 그러나 우리가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는 어렵겠죠. 찌아찌어의
말을 한글로 적은